그야말로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건데 OTT 같은 그런 플랫폼이 또 확실히 많아진 것도 큰 덕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작은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유통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드라마 잘 만들면, 대장금 만들려면 발품을 팔았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런 네. 좋은 작품이 있다라고 해서 매달려가지고 그걸 선보이게 되면 이게 이미 3, 4년, 심지어 5, 6년 시간이 지난 상황이니까 전혀 좀 호흡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터넷, 디지털 시대는 그런 유통망이 없었던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된 거죠. 지금은 동시대적으로 공개되니까 전 세계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스마트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동 간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의 좋은 문학 작품 또 드라마, 영화들이 세계인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환경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다듬어 가면서 이 문화 발전에 모두가 또 심혈을 기울이고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불거진 사례가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네. 베트남 보이콧 사례이거든요. 네.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상처인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되겠죠.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오징어 게임은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훌륭하시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들을 2대 독자인데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라서 네. 좀 이렇게 상호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케이팝 같은 경우에도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도의 어떤 신화의 어떤 캐릭터를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소홀하게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팬들이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그런 지역의 어떤 감수성 네.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 세계관들을 좀 다치지 않게 네. 좀 사전 단계부터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 팬들만 생각을 할 부분이 이제는 아니게 된 거니까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된 만큼 그런 좀 민감할 수 있는, 예민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잘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현대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출현인데요. 이 부분이 또 K 콘텐츠에 가져오게 될 또 득과 실은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역설적으로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들이 위기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미래 세대 배우들이 위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단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이제 손석구 씨가 살인자 영난감에서 네네. 이제 어린 시절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손석구 씨 아역 배우를 얼굴을 가려버렸거든요. 네. 손석구 씨 얼굴로 했어요. 네. 그럼 예전에는 아역 배우로 이제 출연했던 그 이제 청소년들이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력을 쌓아서 그렇죠. 주요 배우로 성장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역 배우를 아예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게 되면 그런 기회가 이제 박탈이 되고 네, 네. 또 유명한 배우만 계속 또 활용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회의 어떤 박탈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동안은 좀 고도의 어떤 창작 작업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그런 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제 우려합니다. 네, 여기에 또 문학으로의 접목도 궁금해집니다. 한강 작가님의 이 노벨상 수상 이후에 또 AI를 활용한 번역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수상 현장 당시 상황에 또 이 번역가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네, 그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번역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는데 네.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 걱정은 우리 리포트를
AI로 쓴다는 이야기가 지금 제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합니다. 저 AI로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B급이에요. 근데 B급이라는 게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네, 평균 이상일 C급이 수 있죠. 아니잖아요. 네. 아직 A급은 아닌데 잘하면 A급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걱정입니다. 이 뭐 사람의 영역, 뭐 정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걱정이 또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요즘 들어 부쩍 문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K 콘텐츠의 확장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가늠을 할 수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일본의 슬램덩크를 만들었던 제작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림책이나 아동문학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오히려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존에 알려진 그런 창작문 말고 뭐 만화책이라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의 종이 만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모든 창작물이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K 콘텐츠의 시대를 계속해서 기대해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